자, 계속 우리가 이 나의 안팎을 정리정돈하라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돈, 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마인드셋을 어떤 환경에 노출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들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고민과 갈등에 부딪힐 저도 때가 굉장히 번호가 지금 많죠. 하지만 방법론적인 이 고민은요, 대부분이 이 본질적인 내용이 정의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처음부터 뭐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 회사의 CEO의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약 한 15년 전에 제가 영업을 했을 때 그때는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그 회사의 이 CEO의 시스템 특강이라고 하는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업 시스템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그 회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이라든지 사업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제할 것인가에 대한 테이프였죠. 그 테이프를 저는 출근할 때부터 밤에 퇴근해서 잘 때까지 정말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요, 제가 상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CEO처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봐요. 네가 이 회사 CEO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그 CEO의 철학과 이 일에 대한 가치와 이 일이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세워지고 나니 6개월 동안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더라는 거죠. 동기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슬리밍고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삶에서 이루음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근간을 관심을 가지고 근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신은 크게 봤을 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그린 이 동그라미를 보게 되면 의식보다 무의식의 비중이 더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무의식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습관은 무의식의 힘이라는 거죠. 무의식에 배어 있는 관념이라는 거고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의식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어야만 하고 나쁜 얘기나 뒷담화 까거나 범죄가 있거나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 우리의 의식이 영향을 받거나 에너지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난 또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가 결핍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인맥이 부족합니까? 자원이 부족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내 무의식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에요. 현재의 결과물. 어제까지의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결핍만 탓하고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
그리고 새로운 생각,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되는 거, 성장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결국 무의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무의식이 결국 우리의 몸을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이 몸을 지배한다는 건 이건 돈과 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스턴트 푸드를 먹고 불규칙한 식사를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무의식은 어떻게 되죠? 내 몸에서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결핍의 신호를 주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오게 되고 각종 음식에 이 중독이 되게 되고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건강이 점점 나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살이 찌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병이 오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 태도, 사고방식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변화할 때, 그때 성공 기회가 찾아온다. 그래서 체인지, 변화는 찬스,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냥 영어의 글자 하나, 알파벳 글자 하나 바뀌는 것뿐인데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면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집중하셔야 되냐면 그게 건강입니까? 난 건강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어려움, 돈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생각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을, 즉 잠재의식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정리정돈입니다. 도요타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진 않은 이웃나라 일본이지만 그 한 회사를 통해서 이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번 배워보자라는 것이죠. 그럼 도요타는 어떻게 최고 품질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나? 여러분들이 동남아 여행을 가시거나 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도요타 자동차가 보일 거예요. 거의 적어도 한 3, 40년 된 차량들이 여전히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품질이 좋고 장고장이 적다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 회사는 무슨 생각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되었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업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도요타는요, 기업의 철학과 근간이 정리정돈이에요. 이게 원칙과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리정돈을 잘한다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해 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낭비라는 이름의 보물을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낭비, 첫 번째 공간에 대한 낭비,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낭비, 세 번째 실수에 따른 낭비, 네 번째는 가지러 가는 낭비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요타라는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낭비라는 것이 또 한편의 돈을 버는 방법, 즉 보물이라는 걸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우리가 쓰지 않는, 사용하지 않은 공간들에 지금 낭비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간에 대한 낭비를 가지고 한 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는데 한 기업이 이 공간을 대여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무 공간을 대여하는 회사가 나왔는데 그게 위워크죠. 그래서 건물에다가 좋은 건물에다가 다양한 이 사무 오피스가 없는 기업 또는 개인들에게 공간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공간이 뭐라는 걸 알았습니까? 보물이라는 걸 알았죠.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놀고 있는 공간을 뭘로 바꿨습니까?
이익으로 막 바꿨죠. 근데 그 공간을 그대로 뒀으면 낭비가 되는 거죠. 이게 공유 경제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쏘카나 이런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도 있고 또 택시가 아닌 개인들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우버에 드라이버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우버 드라이버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이 승객들을 다양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또 되어졌죠. 또 뭐가 있습니까? 숙소를 가지고 내가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장기간 출장이라든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집이 있는데 임대를 주긴 그렇고 거주를 해야 되는 어떤 이 테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숙박 대여를 해주죠. 그게 에어비앤비 아닙니까? 자, 이런 비즈니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활동하는 환경을 안팎으로 분석하라고 했는데 내 공간,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쓸데없는 잡다한 물건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가 있는 물건이면 다시 판매를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쓰지 않으면 좋은 물건이면 누구한테 줄 수도 있겠죠. 그게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 공간이 낭비되지 않게 하라는 거고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낭비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시간이 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시간을 쓸래, 돈을 쓸래 하게 되면 대부분이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시간을 쓰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낭비인 경우가 있죠.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그러면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부할 시간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어딘가를 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택시를 타고 빨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한자라도 더 공부를 집중하는 게 낫는지 두 번째,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 버스가 이동을 하게 되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몇몇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택시를 타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빨리 공부해야 된다는 중요한 우선순위 앞에서는 당연히 돈을 쓰는 게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시간을 쓰더라. 근데 죄송하지만 이 시간을 쓰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실수에 따른 낭비. 뭐 말할 것도 없죠. 실수를 하게 되면 뭔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 뭔가 블록 쌓기를 해보셨을 건데 블록을 쌓다 보면 이걸 쌓아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가 떨어뜨려서 모든 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쌓아야 되죠. 거기에 대한 낭비.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써야 되는 낭비. 재료들을 써야 되는 낭비. 이런 것도 있고. 네 번째는 가지러 가는 낭비가 또 있죠. 아, 제가 이거 좀 참 자주 하는 실수기도 합니다. 요즘엔 좀 덜해졌는데. 차키를 항상 주차장에 와서 찾는 거예요. 없는 거야. 다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낭비와 실수에 따른 낭비와 가지러 가는 이 2, 3, 4의 복합적인 낭비가 생기더라고요. 하루에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면 낭비를 100% 개선함으로써 이익을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기업이 도요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있을 곳에 있도록 하고 쓰고 나면 다시 원위치에 놓고 어수선하면 다시 정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낭비를 개선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도요타의 5S가 있어요. 이게 일본 말인데 우리는 그냥 5가지의 단어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은 5S라고 정의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정리, 도요타가 한 거니까 정리라는 것은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린다. 거기 공간을 차지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빨리 뭔가 처리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 정돈.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꺼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재고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고들이 있을 거죠. 그리고 매장을 하시는 분, 식자재 식당을 하시는 분 다 재고가 있을 겁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하면 꺼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으면 낭비가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청소. 청소는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래서 항상 깨끗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지저분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게 하는 것만 해도 낭비를 줄이고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고장이 나버리면 관리를 안 해서 또 그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그 물건을 굳이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관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청결. 정리, 정돈, 청소 상태를 유지한다. 정리, 정돈, 청소를 할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그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습관화입니다. 정리, 정돈, 청소에 관한 규칙을 지킨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목표인 시스템, 습관화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정돈은 짬이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중요한 일부다라고 무효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왜 아침부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주변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이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지 않고 깨끗한 환경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정신 상태, 사고방식, 마인드, 태도는 가난하더라는 겁니다. 결핍하더라는 겁니다. 어렵더라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느냐? 나는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친구고 지인들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그들을 땡긴 거예요. 끌어당긴 겁니다. 나도 일부 동조한 것이죠.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이 습관화되어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대부분 차를 보면요. 저는 비즈니스 같이 할 때,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거래처 상정을 할 때 그분들의 차를 탑니다. 의도적으로 차를 탈 때가 있어요. 타면요. 차가 널브러지고 차에 도대체 왜 먹을 것들이 있는 거예요. 차는 먹는 곳이 아닌데. 그럼 좋다.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쓰레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은 거 먹다 남은 음식이 저기 뭐라고 해야 돼? 컵홀더 안에 그대로 있고 뒤에 보니까 필요도 없는 막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고 세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내 뭐 에어컨 필터 정리를 했을까요? 그 공기를 에어컨을 틀어서 매일 마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 건강에 과연 건강해질까? 이 모든 게 복합적이라니까요. 그런 것조차 작은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큰 거를 신경 쓰겠습니까? 그분의 지갑을 보면 잔고를 보면 마이너스 확률이 99.9%입니다. 1,000원짜리를 관리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돈에 대한 관념을 알 수 있어요. 작은 돈은 영한시하고 큰 돈만 끌어다니는데 큰 돈이 그분을 따르냐? 따른다는 거죠. 작은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1,000원을 2,000원으로 만들고 5,000원을 10,000원으로 만들고 10,000원을 10만 원으로 만들고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만들지 못하면 1,000만 원을 1억으로 결코 만들 수 없죠. 항상 차는 고장 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두운 산길을 가고 있는 밤길을 가고 있는데 차가 서버릴 겁니다. 왜? 깨끗하게 항상 그 물건을 지저분하게 해놨거든요.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내가 당장 불편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라는 걸 안다면 물건을 찾는 시간이나 물건을 가지러 가는 시간이나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 등도 모두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행동 경제학자가 몽골 사람들의 물건 소유한 개수와 일본 사람들의 물건 소유한 개수를 비교를 했어요. 몽골 사람들의 물건 소유한 개수가 약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의 물건은 거기에 한 5배가 넘는 1,000개에서 1,500개가 됐다고 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래서 몽골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은 항상 움직여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는 멀리 갈 수가 없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것저것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한때 단초리라고 하는 이게 그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물건에 치여서 좀 간소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한때 또 유행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계속 사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명품이라고 사고 가방도 막 이게 근데 제 얘기였습니다. 제가 2016년도 이전에 제 얘기예요. 가방도요. 백팩도 색깔별로 있어야 되고 크로스백도 뭐 2개 있어요. 디자인이 뭐 또 패브릭으로 된 걸 레더로 된 거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 참 너무나 멍청한 짓이더라고요. 그 나중에 계속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사는 게 비용이 발생하고 관리하는 일이란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재정관과 소비관이 제가 있었던 거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텅 비는 거예요. 굳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있어야 되면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물건도 그럴진데 일을 할 때는 어떠냐? 네, 저기 발만 씻고. 자, 오늘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지금 어떤 물건들을 갖고 있고 그 물건들이 정말 내가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하지 않는데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면 그 물건들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지 않는데 공간을 차지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처리하는 방식은 요즘에 뭐 당근마켓도 있고 중고나라도 있고 참 이런 플랫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 교환을 해서 그 돈은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씨앗으로 내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둘러싼 환경과 공간과 모든 시간과 여러분들의 정신까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내용 지식으로만 담아두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숙고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뒤이어서요, 우리 오늘 정은상 마스터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자세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상 마스터님 준비되셨죠? 네. 예,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 마스터들이 준비한 내용은, 어, 뭐, 책 같은 걸 하나 선택해서 해볼까 하다가, 일단은, 질환별로 어떤, 나쁜 자세에 따른, 질환별 통증들과 그 통증들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자가로 셀프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다가 일단 책을 하나 선택해서 그 책을 좀 같이 훑어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두통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통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 두통이 온 자세성 두통, 긴장성 두통을 어떻게 간단하게 진단을 하는지 셀프로 그다음 그런 두통을 어떻게 셀프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다음 오늘 영상 같은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들은 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좀 골라서 와봤어요. 그 운동 영상 링크를 마지막에 채팅창에 남겨둘 테니까 그걸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통이 생기는 그 원인들은 다양한데 특히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은 자세성 두통, 특히 또 긴장성 두통이라고 불리는 자세와 연관된 두통을 오늘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지금 그 PPT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목과 어깨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보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는 목이 어느 정도 수직으로 잘 서 있고 그 위에 머리가 얹혀져 있어요. 머리 무게가 체중이 한 9분의 1쯤 나가요. 한 5kg 내지 7kg 정도 나간다고 치면 우리가 볼링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볼링공을 이렇게 수직으로 잘 들고 계신 것과 수직으로 잘 들고 계신 것과 앞쪽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앞쪽으로 볼링공을 내밀어서 들고 있을 때 훨씬 더 팔이 아플 수 있겠죠.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어느 정도 잘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받쳐져 있어야지 PPT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서처럼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에서 볼링공을 머리를 받치게 되면 목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무리가 갔을 때 다양한 근육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머리목 후면에 있는 근육들이 무리를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서처럼 컴퓨터를 약간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가운데 보이시는 사진처럼 휴대폰도 저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더 편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누워서 TV를 볼 때도 저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기처럼 저런 식으로 거북목처럼 이렇게 TV를 보는 게 편해지고 오른쪽 하단에서 사진처럼 운전할 때도 저런 자세가 더 익숙해지고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활동을 할 때 다 저런 자세로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보면 머리목에 관련된 자세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보면 목이 한 60도 정도 이렇게 숙여지게 되면 머리목에 가해지는 부하가 27kg 정도의 부하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볼 건데 왼쪽에 여자 그 그림에서처럼 머리목이 정상적인 정렬 상태에 있을 때 뒷덜미 쪽에 있는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의 길이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길이를 유지하게 되지만 오른쪽에서 여자 그림에서처럼 거북목 자세로 있게 되면 그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게 돼요. 저렇게 타이트해진 상태에서 아까처럼 목을 60도 정도 이렇게 숙였을 때 27kg 정도의 부하가 가해진다고 했죠. 저렇게 타이트해진 상태, 짧아진 상태에서 27kg 정도의 부하가 가해진다고 하면 저 근육이 굉장히 과긴장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 해부학 자료를 보시면 특히 우리 두통에서는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 그림에서 해부학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후두하근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뭉치거나 긴장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후두부에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 노란 신경 같은 것들이 막 지나가요. 이 근육들 사이사이로 근육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근육들 사이사이로 지나가기도 해요. 이 근육들이 많이 뭉치게 되면 이런 신경들에도 문제를 생기게 만들면서 신경성 통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있으신 분들 중에 막 귀 쪽이 아프다, 이마가 아프다, 눈 쪽이 아프다, 눈이 빠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신경이 눌러지기 때문에 생기는 신경성 통증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후두학은 오른쪽 그 해부학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추골 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심장에서 머리목으로 올라가는 혈관은 루트가 딱 두 개예요. 목 앞쪽에 경동맥, 목 뒤쪽에 추골동맥. 목 앞쪽에 경동맥을 통해서 3분의 2 정도의 피가 위로 올라가요.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피가 목 뒤쪽에 있는 이 추골동맥으로 올라가는데 이 추골 동맥이 목을 지나서 뇌로 머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이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이 꽉 뭉치게 되면 후두 신경도 막 눌러지게 되겠지만 이 추골 동맥이라는 부위도 눌려지게 돼요. 혈관이 눌려지면서 생기는 허혈성 통증도 생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엄청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막 뒷목을 잡고 막 쓰러지잖아요. 그때 그렇게 쓰러지는 이유가 이 추골 동맥이 과하게 압박되면서 뇌로 들어간 산소 3분의 1 정도가 피가 안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여기를 풍지라고 해요. 풍이 오는 자리다라고 해서 풍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 두통에 관해서는 이 부위가 후두하근이라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이 뭉치는 이유도 대부분은 자세 때문에 많이 뭉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건 그 신경이 지나가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그다음 다양한 우리 후두하근뿐만이 아니라 목 뒤에는 승모근, 뭐 판상근, 견갑거근 등 다양한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아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그 근육 부위에도 당연히 통증이 생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사이사이에는 혈관과 신경들이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 부위 외에도 다른 부위로 방사되듯이 통증이 퍼져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특이하게 뭐 눈 쪽이 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마 쪽 또는 귀 쪽 또는 측두부, 편두통 부위 라인 쪽으로 표시된 부위도 있을 거예요. 목 어깨 관련된 이런 다양한 근육들이 그 근육 자체 그 직접적인 부위 외에도 간접적으로 다른 부위에도 통증을 방사시킨다라는 말 그대로 특정 자세나 특정 활동에서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목을 이리저리 움직여 봤을 때 증상이 더 증가하거나 또는 증상이 더 경감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특히 목 상부 쪽에 문제가 있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턱을 좀 과하게 이렇게 당겼을 때 과하게 좀 당겼을 때, 당기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또는 경감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느끼시는 그 두통이, 목이나 머리 쪽의 문제, 후두하근 쪽이나 목 쪽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이다라고 진단을 해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셀프로 이런 두통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릴게요. 만성적인 두통으로 고생하시나요? 그럼 이 근육을 꼭 풀어주는 게 좋은데요. 바로 후두하근이에요. 후두하근은 뒤통수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에 붙어있는 근육인데요. 마사지 방법은 엄지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따라 내려가시고요. 쏙 들어가는 부분 찾으셨죠? 그 다음 반대손은 머리가 밀리지 않도록 막아주신 후 엄지로 누르면서 5초간 압박해주세요. 간단하죠? 양쪽 다 풀어주시고요. 이 근육은 눈 근육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눈도 정말 시원할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저렇게 좀 바로 뒤쪽 편뿐만이 아니라 좀 더 안쪽까지도, 후두부 그 라인 따라서 좀 더 안쪽까지도 다 풀어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다양하게 풀어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좀 자주자주 풀어주시면 되실 거고, 좀 문제가 심하신 분들은 저기를 압박하면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근데 좀 여러 번, 하루 중에 나눠서 여러 번 이렇게 풀어주다 보면은 좀 시원한 느낌 정도가 드시는 게 정상이실 거고, 풀어주다 보면 그렇게 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엄청 간단하기보다는 여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두통 관리하는 셀프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후두통이나 뒷골이 땡기듯 아플 때, 그리고 목 통증에 효과적인 셀프 마사지와 수축 운동입니다. 첫 번째,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뒤통수 밑 부분을 마사지합니다. 두 번째, 양손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여 뒤통수와 뒤통수 밑 부분을 마사지합니다. 목적은 다 같은 겁니다. 같은 부위를 마사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세 번째, 고개를 가볍게 숙인 상태에서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근육을 살짝 늘려놓고 준다는 거고. 가벼운 수축 운동으로서 뒤통수 부분으로 볼펜을 쥔다는 느낌으로 턱을 수직 상방으로 움직이며 고개를 뒤로 젖혀 목 뒤쪽을 가볍게 근육 풀기 수축시킵니다. 위해서는 스트레칭도 좋고 마사지도 좋지만 가벼운 수축 운동도 굉장히 양손으로 효과적이에요. 깍지를 만들어 목 뒤를 받치고 뒤통수 부분으로 손가락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수축하셔도 좀 더 강하게 좋습니다. 수축시키기 위한 앞서 동작이고요. 실시한 후두부 손가락을 마사지와 주물듯이 가벼운 후두부 정도. 수축 운동을 교대로 3에서 5회 정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엄지를 이용하여 압박을 한 채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듯이 움직이고 좌우로 돌려주며 이거는 풀어줍니다. 모션과 함께 머리목의 모션과 함께 풀어주는 동작이죠.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고 주먹의 너클 부분을 이용하여 부분입니다. 마사지하고 압박한 채 고개를 가볍게 숙이거나 돌려주며 풀어줍니다. 목 후면 셀프 마사지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목 뒤쪽도 같이 풀어주면 좋습니다. 깍지를 끼고 엄지를 이용하여 풀어주거나 손바닥으로 쥐는 힘을 이용하여 풀어줍니다. 목을 한쪽씩 마사지할 때는 왼쪽 목 통증을 기준으로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여 머리를 오른쪽 사선으로 숙여주면서 손을 목 뒤로 그리고 앞으로 위치시켜 풀어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며 오른손을 목 뒤로 가져가 돌리는 방향에 맞춰 마사지합니다. 이어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손을 목 앞으로 가져가 돌리는 방향에 맞춰 마사지합니다. 혹시 뭐 두통이나 목 통증과 함께 모션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 계속해서 머리를 하면 오른쪽으로 돌리며 왼손으로 귓볼 뒤쪽 후두부 외측 하부를 지그시 압박하며 마사지하여 풀어줍니다. 다양하게 풀어줄 수 있으면 제일 좀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방금 이렇게 자가진단법이라든지 셀프 관리법 같은 것들은 지금 채팅창에 제가 링크를 올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복사하셔서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정은상 마스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1차인데 오늘 배우신 내용들 또 전달한 내용들을 우리 주변과 오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실행해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